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2023학년도 새로운 유런을 위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자, 유런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능 수학의 고유명사고 저의 시그니처 강의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저도 똑같이 노력을 할 테니, 자, 제가 하나씩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의의 범위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2023학년도 수능 전체 범위를 제가 총괄해서 어떤 부분은 미시적으로, 어떤 부분은 거시적으로, 어떤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 빠짐없이 다루게 될 거야. 그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간혹 이제 이상한 수학적 귀납법을 생각하거든. 뭐 요 단어는 또는 요 주제는 한 4, 5년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또는 요 주제는 살짝 틀딱 주제니까 이제는 일단 새로운 시대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데, 자, 수능 수학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다 꼼꼼히 준비하지만이 시험장에 중요한 건 뭘까? 자신감과 기세야. 네가 준비하지 않은 게 일단 시험에 딱 나오면 뭔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안 나온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자, 직접 출제 또는 간접 출제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사항을 제가 다 다뤄줄 거고 교재에도 다 서술해놨다는 거.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제가 스튜디오로 갇혀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 강의는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강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첫 줄에 이런 얘기 써놨거든. 수능에 가장 필요한 실전 개념이란 말을 써놨어요. 자, 실전 개념이란 말을 제가 온라인 강의 처음 나온 201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면서 누구나 다들 실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실전 개념은 제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사항을 종합하고 그다음 수능에 나왔던 출제 요소를 점검했을 때 요 정도는 일단은 틀을 짜서 좀 기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또 이런 얘기하거든. 뭐 사고력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수능은 이미 사고력 어느 정도 쌓인 거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야지 지금 와서 단기간 내에 사고력을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쌓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나름 정리된 내용, 정제된 내용 가지고 수능에 맞춰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각을 잡고 오는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쭉 일단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 왜? 이거는 수학이란 학문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안목 그리고 능력 그리고 아는 정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를 건데, 그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일부러 알고 쓰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관점을 형성시켜 드린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애들 문제 읽는 거 보면 문제 읽을 때도 그냥 앞에 대충 보고 뒤에 본 다음에 막 폭풍 계산을 시작하는데, 자, 문제 푸는 방식 크게 일단 두 가지야. 뭔가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상황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단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면 그냥 내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할 수 있을까? 채우기나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수능 수학은 정확한 관점과 그 다음에 체육 또는 계산이나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춰져야지만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 자꾸 한 가지로만 가시면 안 돼. 너무 계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관점만 찾으셔도 안 되니까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럼 너네 집에서 또는 자,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로 다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겠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리고 자, 이 말 되게 중요한 얘기. 모든 주제와 빠짐없이 관련된 완벽한 학습을 제가 시켜드리면서 출제가 되지 않은 미출제 요소까지 다 점검을 시켜드리는데, 자, 이 미출제 요소는 저도 나름 이 수능 관련해서 짬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예요. 내가 지금 같은 일만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고 수능의 역사를 함께 써오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이 주제는 더 갈 수 있었는데 올해나 일단 작년까지 다 요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네. 그러면 확장시켜서, 자, 이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제시라는 거고, 제가 미출제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적중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적중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목표는 적중이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범주를 키워서 일단 가다 보면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능력을 원하는 거지 적중을 원하는 요행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 미출제 요소를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기출문제랑 EBS야. 기출문제에서 여기까지 다루고 EBS에서 여기를 조금 더 다루고 있고 기출문제 앞으로 이렇게 일단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근거 삼아서 계속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이 효과를 누려본 친구도 있을 거야. 이 미출제 요소가 당장 시험에 일단 나온다는 보장은 저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시험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출제될 수 있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여러분이 수분감 기출문제를 쭉 연도별로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발전되는 속도, 그리고 문제가 이 내용적으로 일단은 뭔가 충실해지는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일 거니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학습하고 내가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종합적으로 수능에 딱 최적화시켜서 최신 관점까지 반영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죠. 자, 근데 이 유랑 같은 경우는 실전 개념을 필두로 이때까지 너무나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강좌 교재가 되고 저의 시그니처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능 수학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잘 따라오길 바란다는 거죠. 자, 이제 계획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자, 요 정도 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5과목을 공부를 하고 촬영하고 또다시 리뷰하고 또다시 일단 촬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3과목만 일단 딱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저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뉴런은 지금 현재 촬영 중에 있어요. 촬영 중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뭐 빨리빨리 올려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 것. 자, 지금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자, 내일이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 이제 고3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고, 물론 이제 재수나 삼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의 스케줄에 맞춰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쿨타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개강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보통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을 개강 시점으로 일단 잡거든요. 자, 이제 달력을 한번 봅시다. 수학 1부터 시작해서 기하까지 22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쭉 제가 개강을 해낼 것이고, 매주 업로드 되는 시간은 수학 1은 수요일, 수학 2는 목요일, 순차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단 나오니까 자꾸 뭐 먼저 올려주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요. 정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한 이 룰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 강좌별로 제가 수업을 쭉 하다 보면 나름 데이터가 쌓이고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일단 더 쌓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말을 디테일하게 하고 교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필을 다시 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챕터를 제가 다 다시 쓸 수는 없거든. 학생들이 이쪽이 일단 부족하고 올해는 이쪽이 일단 조금 더 이제 조명될 것 같다 싶은 것을 제가 더 추가해서 일단 써놨고, 강의 역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생각이야. 그래서 수학 1을 제가 넉넉하게 10주를 잡고 수학 2는 10주, 확률 통계만 9주고 나머지는 제가 다 10주로 일단 잡았는데, 이게 뭐 매주 몇 분이 올라오나요는 모르겠어요. 제가 주제별로 끊어서 뭐 어떤 때는 180분 정도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심하면 240분 정도 될 수 있으니 제가 나름 정한 이 플랜대로, 자, 다 못 쫓아도 괜찮으니 나는 어쨌거나 이 2월 말까지 모든 강의를 다 끝낼 거야. 모든 강의를 다 끝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소화하면서 따라오길 바란다는 거죠. 자, 매번 이럴 필요는 없어. 내가 일단 요주에 일단 강의 딱 올리면 그걸 일단 무조건 다 듣고 일단 그 주에 일단 다 소화하겠다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분량이 생각보다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문제도 풀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나는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갈 테니 너는 필요에 따라서 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잘 따라와 달라는 거겠죠. 어쨌거나 저희 목표는 2월 말까지 유런 5과목을 다 업로드 시키는 게 목표니까, 자, 아무튼 잘 쫓아와 주시고, 자, 그럼 학생들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일단 교재거든요. 자, 교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런은 이건 여러분 이제 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학교나 뭐 재수학원이나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사실 드릴은요,
드릴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보는 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책에 오타 잡느라고 일단 정신 없이 보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에 나온 결과를 보면 저희 책은 정오표가 없거나 거의 없어요. 거의 정신병자처럼 편집증처럼 계속 일단 뭔가 확인하고 소화시키고 학생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자 모든 오류를 다 잡으려고 일단 노력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거 일단 믿어주시고 자 교재는 올해도 색깔 요렇게 일단 해서 5개가 나옵니다. 5권이 일단 나오겠죠.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거 할 거 없이 제가 다 정성스럽게 집필을 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다 끊어서 일단 만들어 놨으니 자, 이 교재 내부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내가 소화를 하시고 그 이제 뭐 사람들마다 분명히 이럴 거잖아. 아, 뭐 이런 게 일단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 내 계획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 작년에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나름 생각했던 계획은 뭐였냐면 수학 1이 있고 수학 2는 공통이죠. 아, 얘네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볼륨을 키우거나 주제를 더 잡아서 아무튼 낭낭하게 일단 수업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수학 1은 엄청나게 개정을 많이 했어요. 수학 2도 어떻게 하다 보니 나름 개정이 꽤나 많이 돼서 자, 공통 과목은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 전체 시험에서 76점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나름 강의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쪽을 조금 더 얘기해 주면 되겠다. 아 이쪽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나름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넣어놨으니 자 이 교재로서도 여러분 충분히 복습이 되고 확인된다는 거 이미 느낀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리고 자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은 제가 작년에 9월달 시험을 보고 딱 뭘 느꼈었냐면 아 뭔가 이제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마찬가지고 아 예전만큼 그렇게 일단 볼륨을 키워서 일단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투 트랙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냥 볼륨을 줄인 버전과 볼륨을 그래도 살린 버전에서 살을 조금 더 붙인 거랑 좀 뺀 버전 이 두 개를 제가 적절하게 다시 섞어버렸어요. 다시 섞어서 지금 현재 선택 과목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출구가 없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타협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자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기존에 나왔던 최근 3, 4년 동안 가형 시험지에 나왔던 자연계 시험의 확률 통계 정도까지 대비가 되셔야 되고 실제로 요번에 2022학년도 수능시험지에 나왔던 확률 통계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보다 조금 더 까다롭고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을 조금 더 붙였어요. 자, 필요한 것만큼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꾸 너네는 수학 1과 수학 2와 확률 통계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야. 확률 통계도 다 시험을 보고 작년 수능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6월달, 9월달 수능을 하면서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지고 제가 9월달 가서 경고했죠. 너네 공부 이렇게 하다가는 수능 가서 개망한다 라고 했더니 수능 시험이 제일 어려웠지. 꼼꼼하게 다 공부하셔야 되니까 아 뭐 6월 확률 통계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니까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제발 하길 바란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경우는 제 나름 이제 이런 판단이 섰거든. 수능 시험에 나왔던 올해 수능 시험이죠. 2022학년도 수능 시험에 나왔던 이 난이도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으나 갑자기 팍 하고 튀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건 그 예전에 가형을 추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전 가형 아주 어려울 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0번은 그냥 문제를 쭉 읽어보면 풀지 마세요라고 일단 적혀 있잖아. 그런 난이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27번, 28번, 29번, 30번 골고루 다 다채롭게 나름 일단은 꼼꼼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니 자 난이도 자체의 상한선은 작년에 나왔던 6월달, 9월달 수능보다 조금 더 높게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여전히 어떤 주제도 피할 수 없어요. 작년에 학생들이 간혹 한간에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미적분에 있는 곡선의 길이는 수능에 출제가 안 되지 않나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했었는데 수능시험 27번에 출제가 되었죠.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교육과정 짜지는 것 자체가 약간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살짝 구성이 엉성하더라도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출제 범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뭐가 나온다 안 나오다 거르기 시작하면 네 스스로 대학에 걸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난이도 상한선은 작년 수능에 맞추되 이거보다 조금 더 대비시켜서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기아 친구들 작년에 살짝 좀 당황했죠. 왜 6월달 9월달 할만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수능 가니까 폭탄을 팍 하고 일단 터트리는데 사실 28번, 29번, 30번 중에서 뛰어나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28번, 29번, 30번이 골고루 어느 정도 어렵다 보니 정말 최악의 경우는 3개를 다 틀린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잘 맞춘 친구들은 다 맞은 친구도 있을 거니까 약간 점수에 폭이 있었을 거야. 그럼 기아도 마찬가지야. 어디에 기준점을 잡아야 될까? 작년 수능 시험지보다는 항상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네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뇌피셜을 버리고 겸손하게 학습을 해달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포인트를 일단 봅시다. 자, 이 교재 안에는 평가원 시험과 교육청 시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괜찮았던 사관학교 시험들을 다 버무려서 주제별로 분류하고 앞으로 이게 나올 수 있고 저게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교육청 시험과 사관학교 시험이 살짝 조금 더 미래를 미리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죠. 근데 교육청 시험은 살짝 폭탄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과하고 의미 없는 것도 가끔 출제를 하지만 자,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출제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주로 유런을 일단 사용을 하니까 자, 아무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교재를 정확하게 다 씹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마크도 있고 코멘트도 있죠. 자, 리마크는 제가 내용별로 요거를 일단 포인트를 좀 따로 잡아서 실전적으로 알면 좋겠다는 실전 개념을 주로 일단 써놓은 거고 자, 코멘트는 이 문제에 관한 나름의 일단 소감 너네가 알아봤을 법한 알았으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써놨는데 이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 가끔 리마크나 자, 코멘트를 보면 약간 스트레스가 풀릴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지만 아무튼 그런 재미로 일단 써놓은 것도 있으니까 좀 잘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것도 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뤄줘요. 난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올해는 뭐 이제가 안 나올 거야.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제 연습을 시키면서 결국 중요한 건 뭘까? 수학적인 역량을 수능적으로 잘 길러보자는 게 유런 교재의 목표니까 본 교재를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냅스가 딸려서 나오겠죠. 자, 이 시냅스 같은 경우는 매번 애들이 난리를 쳐요. 뭐 시냅스는 풀어야 되나요? 수분감을 풀까요? 시냅스를 풀까요? 자,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교집합이에요. 뉴런도 하셔야 되고 시냅스도 풀고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분감 또는 기출문제를 네가 스스로 일단 학습하시면서 맞은 거 틀린 거 그리고 일단 다 확인하면서 일단 가셔야 되고 예전 시험과 달라진 건 예전에는 많이 일단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었으나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것이고 많은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자, 공부를 더 할 게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런 강의를 쭉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히 EBS도 나올 건데 EBS 절대 걸으시면 안 되죠. 자, 두 가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랑 추가적으로 뭐 지금은 아직 발간이 되지 않았지만 EBS 수능 특강도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도 푸시면서 항상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문제 풀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너네 마음대로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그 애들은 또 이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자기 구미에 맞게 잘 딱딱딱 맞춰서 풀어지면 이거는 수능에 맞게 좋은 문제야. 근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은 다 출제 범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수능 특가가 수능 완성도 여전히 문제를 풀면서 절대 거르지 마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시냅스는 주로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제가 띵별로 수업을 하고 띵별로 주제를 일단 딱 던지면서 일단 가잖아. 그리고 일단 수업을 쭉 듣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유사한 문제 또는 아니면 자, 새롭게 일단 볼 수 있는 오히려 미출제 요소는 시냅스에 더 많이 넣었고 얘는 어디서 가져온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제작한 문제를 구성해놨으니까 꼼꼼하게 잘 풀어볼 것. 그 학생들이 요즘 약간 고무돼 있죠. 올해 키워드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지도 조금 더 보강해서 일단 넣어놨고 자, 나름 다양하게 일단 풀이 방법 제시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자꾸 또 이러시면 안 돼. 뭐 시냅스 풀이랑 현우진 수업에서 푸는 풀이랑 살짝 다르. 그럼 네가 한번 고쳐봐.
네가 더 잘 풀 수 있으면 네가 일단 풀면 되잖아. 그렇죠? 자, 아무래도 해설지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설지이기 때문에 네가 더 잘 풀면 되지 괜히 그 해설지 가지고 타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제 노력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럼 당연히 뉴런도 하셔야 되고 시냅스도 하셔야 된다. 선택지가 없다. 출구가 없다. 나는 일단 무조건 다 시킬 거다. 라고 결론을 드릴게요. 괜찮죠? 자, 그럼 많이 일단 궁금해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고3들이 또는 이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본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뉴런으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서 누가 들으면 좋을 것인지 제가 나름 쭉 한번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최소 한 번 정도 쭉 반복해서 보신 친구들이 들으면 가장 효율적인 강의가 뉴런이 될 수가 있어. 어쨌거나 이 수능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저랑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래 내 머리는 돌이고 나는 말하는 감자니까 내 머리를 깨주세요 앉아있으면 나는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 기출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자, 간혹 학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야. 뉴런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들릴 것이고 아는 만큼 보일 거기 때문에 자, 네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자, 조금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겪다 보면 이게 저거였고 저게 저거였다는 것은 나름 해상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나는 왜 모든 것을 일단 다 알지 못할까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네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치자. 만약에 네가 이미 일단 몸이 좋고 운동을 잘한다고 치면 헬스장을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가서 배우고 싸우고 이겨야 되니까 자,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가정은 항상 그래왔듯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논 사람들은 뉴런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래. 아무래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을 거니까 내신 시험 체계를 어느 정도 쭉 일단 따라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내신 공부를 분명히 하다 보면 요즘에는 분명히 수능 특강도 풀게 되고 수능 완성도 풀게 되고 기출문제 당연히 일단 접할 수 있으니까 고 1학년, 2학년 때 내신 시험을 충분히 준비한 학생은 당연히 뉴런을 수강하셔도 좋다는 거. 한 가지 기준점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 기준으로 해서 3점짜리 깔끔하게 다 풀 수 있고 근데 이제 파워 계산 말고 나름의 센스를 발휘하면서 풀 수 있는 친구 또는 4점짜리 초반부 객관식으로는 9번, 10번, 11번, 12번 그리고 주관식으로는 이제 20번, 21번 자, 이제 선택 과목을 일단 열애로 두고 자, 그 정도를 뭔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뉴런을 보시면서 배워갈 게 굉장히 많을 거야. 자, 아무래도 수강층의 폭이 넓고 많다 보니까 제가 나름 일단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결론은 알아감의 즐거움과 수학의 해상도를 높이고 싶은 학생들은 도전하셔도 좋아요. 분명히 초반에는 제가 머리말을 써놨지만 뭔가 정보량이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그만큼 네가 지금 현재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알면 알수록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즐거움을 같이 느껴보자는 것이겠죠. 자, 제가 단언컨대 어떤 팀이건 저는 설명할 때 빠짐없이 이거는 나중 가서 얘기하자 그런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서 제가 하나씩 다 한 플롯 한 플롯 다 말씀드리고 주제별로 다 끊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얘기를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 설마 저런 게 나옵니다. 자, 그거 일단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요즘 또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다시 수포자가 생길 것 같은 이 안 좋은 기류가 계속 생기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작년 수능 시험도 수포자가 생길 시험은 아니고요. 게을렀던 거예요. 게을렀던 거야. 자꾸 수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너 1년 내내 계속 개념만 하다 보면 자, 어떤 등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학은 내용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야 될까? 자, 문제풀이랑 적용 그리고 체화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단히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런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시냅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수분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EBS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자, 지금 현재 수험생들은 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이유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걸 기본 처리로서 끌고 가셔야 되신다는 거지. 자, 아무튼 결론은 공부를 할 준비가 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된 친구들은 뉴런을 시작하셔도 좋다는 거. 하지만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 전혀 모르는데 유런하면 죽어요. 정말 듣다가 아 이거 수학이 더 싫어질 수도 있어. 사실 저 미적분 하나도 모르는데 유런 큰일 나요. 자, 얘는 하나씩 단계를 쌓아가는 맛도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체계가 있는 친구가 들으면 탁 하고 일단 뭔가 상승하는 게 보여질 거니까 아예 노베인 친구들은 절대로 수강을 하지 마실 것. 그럼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 시발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학생들 올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자꾸 난리를 치는데 잘 들어봐. 지금 11월 30일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12월 말쯤에 22일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개강을 해요. 그럼 또 이제 학생들 난리를 치겠지. 아 빨리 땡겨서 개강을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시면 안 되고 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 자 분명히 부족한 과목도 있을 거야. 특히나 우리 뭐 하시면 참 좋을까? 노베 하시면 너무나 일단 좋겠죠. 자 도형은 어느 정도 일단 경험을 하고 일단 가셔야 돼. 또 확통이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확률 통계하는데 도형은 필요가 있죠. 어디서? 수학 1에서 수학2에서 계속 쓰고 심지어 확통에서도 일단 쓸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역량을 기른다는 입장에서 이 노베 도형 강의를 듣는 거지 단순히 도형만 처리하자는 거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뭔가 어떤 과목적으로 부족하면 뭘 하시면 될까? 그치? 얘는 시발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분감을 푸시면서 가다듬고 계시면 되니까 자 제가 강의가 올라오는 속도가 처음에는 별로 안 빠른 것 같지만 1주, 2주, 3주, 4주 쌓이다 보면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처럼 느껴질 거야. 자 아무튼 잘 쫓아오기 위해서 베이스를 잘 쌓아놓자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씩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 아니겠어? 2022학년도 유령 강좌랑 비교해서 과목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매년 마찬가지로 교재 작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저희 QA 게시판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를 쭉 다 정리를 해서 띵별로, 단원별로, 주제별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하나씩 일단은 검토하고 해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경탄하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질문을 못 써요. 자, 질문을 못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질문을 자기 머릿속에 든 것을 글로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응아 하다가 일단 그냥 질문이 끝나버리는 거야. 간혹 이 질문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 이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일단은 앞뒤도 하나도 안 맞게 일단 말을 써놓은 것인가?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탓할 수 없고 저는 테라피스트의 마음으로 하나씩 일단은 다 독심술을 쓰면서 그 질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질문 답변 해주는 조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냥 이제 모드를 바꾸기로 했어. 아, 이 학생들이 이런 게 일단 힘들구나. 아, 얘가 A의 절반만 얘기해도 그래 개떡같이 얘기해도 난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 아, 이 친구는 아예 이 과목을 모르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친구도 있고 유령 관련해서 아니면 이 친구는 교재에 다 써놨는데 교재를 읽지는 않는구나. 교재를 활용을 못하는구나. 이런 질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아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의문점이 있는 건데 아주 일단 질문을 잘했구나 하고 자 그런 것들을 다 추합해서 리마크에 반영하고 교재 내용을 일단 더 쓰고요. 강의할 때 당연히 작년에 무슨 질문이 있었나 일단 다 점검하면서 가기 때문에 빈틈없이 제가 얘기를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 작업을 5, 6년 동안 계속하고 있지만 매년 질문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일단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는 뭘까? 당연히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는 강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다를 것이고 교재가 서술된 방식, 챕터별로 뭐 같은 챕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챕터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으니까 제가 보강한 챕터도 있을 거고 요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는 일단 볼 필요 없으니까 뺀 내용도 있었겠지만 뺀 거는 거의 없이 거의 서술을 더 확장시켜서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 2022학년도로 할까요? 2023학년도로 할까요? 대답은 나라면 2023학년도로 할 것 같아. 당연하죠. 그러면
애들은 분명히 이러거든. 아, 뭐 강의 빨리 올려주면 되지 않나요? 급하시다면 2022학년도를 수강하시는 거를 권장하시고, 내가 가는 이 스케줄에 맞출 수 있고 내가 올해 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2023학년도를 하시면 되는데, 펀더멘탈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이 수능 시험의 미묘한 변화를 제가 캐치해서 이것저것 디테일한 것을 점검해 놨으니 나는 엔간하면 2023학년도를 수강을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릴 때 항상 그랬거든.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내용을 어떤 책 교재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딱 몇 줄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해 내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생겼다면 나는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꼈어. 항상 그렇게 했거든. 그냥 이제 전체 딱 이거야. 전체 책 한 권 중에서 한 줄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한 줄이라도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책의 가치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제가 지필하고 서술한 방식은 자, 이때와 저때랑 다 똑같다는 거지. 질문을 많이 반영시켜 놓고 더 확장적으로 얘기해 줄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발점과 유령 강좌 중에서 한 가지만 수강하고 드릴 강좌 시작해도 되나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니? 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자꾸 시간 없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허송세월 보내는 게 하루의 절반 이상일 텐데 나중 가면 더 시간이 없을 거니까 주의하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가장 빠른 때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발점과 유런은 원래 성격이 다른 강좌예요. 시발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 내신 준비 또는 이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확장시켜서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가르치겠다고 제가 목표를 삼고 0에서 100까지 쌓은 강좌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미 유런을 하기 전에 되어 있으면 참 좋지. 근데 갑자기 고3이 되면서 흥분해서 나는 시발점도 하고 유런도 할 거야.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장난이 아니네. 이런 친구도 있어. 혼종들 있죠. 시발점하다 유런하다 유런하다 시발점하다 하지 마시고요. 딱 노선을 하나만 잘 택해서 하나를 잘 독파하시고 본인 수준과 역량에 맞게 제가 강좌를 구성해놨으니 그걸 맞춰서 학습을 제발 해달라는 거니까 자꾸 끝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 커리큘럼의 마지막 페이지는 뭘까요? 킬링 캠프지.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시간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 것.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저랑 지금 또 PD님이 스튜디오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갇혀서 이 쓸쓸한 과정을 같이 극복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강의 촬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말을 디테일하게 하게 되고 더 잘 전달해주고 싶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나의 힘듦은 순간이지만 여러분의 지식은 영원할 거고 결국 내가 잘해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거란 마음에 정말 몸을 불살라가면서 저랑 PD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 제발 제가 하는 얘기를 거르지 마시고, 자체 필터가 제일 위험한 거야. 거르지 마시고 자, 다 잘 받아들여서 유런을 또 2024학년도 버전도 할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딱 올해 1년 안에 같이 끝내고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유런은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더 나으려고 저도 저를 극복하느라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잘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수업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에서 일단 보자.